하나 둘. 안녕하세요. 하나둘은 뭔 하나둘이야. 역시 타이밍이 맞지 않는 복숭아맛 탄산수 작가님. 팩토입니다. 복숭아맛. 저희가 오늘 온 이유는 오랜만에 교육 콘텐츠 하나 네, 할까 해보죠. 싶어가지고 네. 들고 왔습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는 떼댄. 내가 웹소설 초보로 돌아간다면 할 일 안 할 일입니다. 우후. 사실 저희 채널을 봐주고 계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지망생 혹은 초보 단계이실 경우가 많고 네. 저희가 저희의 작가 생활을 토대로 좀 겪었었던 거를 반면교사 삼아갖고 작가님들은 그러지 마시라 뭐 그런 느낌으로 8가지를 각각 네. 준비를 했습니다. 좀 이렇게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바로 가볼까요? 네. 바로 가시죠. 자, 그럼 이제 일단은 내가 초보로 돌아간다. 네. 초보로 돌아가게 되면 나는 이걸 꼭 하겠다. 예. 하는 8가지부터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는 역시 뭐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역시 네.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인풋입니다, 인풋. 이게 제가 이제 실제로 웹소설 수업을 들었을 때 그 리뷰를 강제로 웹소설 리뷰를 했었어야 되는 과제가 있었어요. 그때 했었던 거가 지금까지도 작품에 기반이 되어주고 있고 실제 그 리뷰를 또 강제를 시키시면서 발표까지 시키셨거든요. 그러면서 발표를 하면서 이제 선생님이 이 작품은 요러요러하다라는 걸 또 새로운 관점으로 또 알려주시기도 해가지고 또 다른 작가님들은 어떻게 리뷰했는지도 같이 보면서 그런 게 되게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읽으시면서 그 캐치하시는 부분이 사람마다 다 다르고 느낀 점도 다 달라서 정말 인풋을 많이 해야지 본인 안에 아웃풋을 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갖고 저도 이제 처음 제대로 웹소설 인풋하기 시작했던 건 선생님한테 수업 듣기 시작하면서였잖아요. 근데 네, 이제 네. 특징 중에 하나였던 게 사실 요즘 좀 반성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좀 강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처음에 웹소설 너무 좋아하고 읽는 게 너무 재밌고 하는 분들한테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러지 않은 분들한테 좀 읽게 만들려면 그죠. 어쨌든 뭐 리뷰를 해야 된다, 발표를 해야 된다, 과제가 있다 이래야지 좀 사실은 하게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저도 그러지 않았으면은 사실 웹소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게 되는 과정이 훨씬 오래 걸렸을 것 같다. 좀 그 생각이 있어갖고 맞아요. 약간 뭐 굳이 수업이 아니어도 본인이 좀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당장에 내가 좋아하지 않는 장르라거나 네. 웹소설 자체가 좀 재미가 없다 해도 이쪽을 들어오려고 하실 때 맞아. 인풋을 좀 강제해보시는 거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면 아니 내가 웹소설을 쓰려는데 웹소설 모르면 웹소설 쓸 수 있겠어요? 쓸 수 없는 게 당연한 거라서. 그렇죠. 그런 느낌. 그래서 저도 이제 강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팩토 작가님 말을 듣고 와서 생각이 나는 건데 네. 요즘에 제가 너무 인풋을 안 하는 것 같고 너무 최신 트렌드를 좀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요즘 강제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루 50화 인풋입니다. 두둥. 이야. 하루에 50화씩 읽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그러면은 뭐 야 1년에 뭐 거의 한 15,000편 이상 읽는다고 봐야 된다. 와, 근데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진짜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인풋을 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서 좀 반성을 하는데 같이 합시다. 이게 이제 초보 때로 가면 갈수록 사실 더 중요해지는 것 같기는 해요. 인풋은 더욱더 모르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잘 모르긴 하지만 저희가 그때가 더 몰랐을 거라서 좀 더 맞아. 스타트 라인을 앞당기게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맞아요. 그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고 내가 글은 쓸 수 있는데 웹소설이라는 소리를 못 듣는다 그러면 인풋을 좀 더 많이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요? 역시 또 많이들 알고 계시는 건데 필사가 있지 않을까. 필사. 요거 이제 사실 그 뭐 필사의 사전적 정의랑 별개로 웹소설 쪽에서는 좀 필사의 전략이 있는데 그 전략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에 수업할 때 배웠다. 이게 자꾸 하다 보니까 뭔가 수업을 듣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기교에 되는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그때 이제 제대로 된 필사 전략을 좀 배웠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필사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그 웹소설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텍스트 관련 계열에서 굉장히 하면 좋은 테크닉 중에 하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옛날부터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필사를 시작을 했었었는데 그 순문학 배우던 그 시절에 전 대학교 때. 그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뭔가 어떤 느낌이냐면은 무의식 안으로 그 소설들의 문장을 이제 넣어놓는 느낌? 흡수가 굉장히 잘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작품을 필사를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필사 전략에 대해 가지고는 수업 때만 공개하는 게 있다 보니까 유료 강의를 들어주시면 난 제대로 필사하는 방법 웹소설 쪽에서 하는 방법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 채널을 그렇죠. 구독하시고 또 이제 강의도 들으시고 세 번째는 아까 말한 거랑 좀 연결이 되는가 싶은데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의 들어주세요. 남매 작가 웹소설 클래스 항상 진행 중이고요. 요거 올라갈 때쯤에 이제 아마 그 아직
저기 실전반 10기 모집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아무튼 네.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라고. 오십시오. 네. 컴온. 왜 근데 강의를 초보 때 왜 들어야 될까요? 왜 들어야 되냐면은 네. 근데 이거는 모르겠어. 작가들마다 생각이 다 다를 거고 사실 커뮤니티 의견은 항상 튀는 뭐 강의 듣지 말라거든요. 근데 네. 저는 항상 그 처음에 제가 순마학을 배울 때도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계셨고 웹소설도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때마다 전 좋은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약간 그 선생님 운이 좀 있나? 스승 운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강의에 대한 인상이 되게 좋은 편이거든요. 뭔가 배울 때 수업을 듣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서 제가 만난 두 분의 소설 선생님 두 분 다 너무나 좋으신 분들이어가지고 하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어떠한 웹소설 네.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한테 들으시거나 아니면 유튜브 영상을 보시거나 작법서를 읽으시거나 저는 다 도움이 된다 생각하고 이제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것도 도움이 아예 안 되진 않겠지만은 저희가 또 시간이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시간도 그렇고 빨리 써야 될 거 살아있는 시간까지가 빨리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시간 단축을 시켜주기 때문에 저는 웹소설 강의 적극적으로 들으시면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제가 복탄 작가님은 웹소설 쪽으로 입문시킨 사람이기도 하고 제가 처음에 이제 웹소설 수업을 들어서 시작됐었던 거란 말이죠. 그렇죠. 박현 선생님과의 인연이. 근데 이제 그렇죠.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는 왜 그게 크게 도움이 돼서 꼭 초보 들어가면 다시 할 거인 이유가 저는 무명 그러니까 이제 지망생 단계일 때 고군분투 진짜 많이 했어요. 맞아요.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혼자서 준비를 해왔었고 굉장히 오랫동안 혼자서 뭔가 여러 가지 뭐 인풋도 해보고 배우려고 하고 이렇게 했었던 사람인데 물론 이제 커뮤니티에서 말하는 말이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꾸준히 계속 쓰고 읽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잘할 수 있게 돼요. 맞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그 과정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어떻게 좀 내가 의지할 만한 것도 하나도 없었고 또 언제 내가 그 지점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성장하는 그런 거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길이 좀 안 보였던 거지. 막막했던 거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내가 지금 혼자 준비하고 있거나 뭔가 그런 강의나 이런 컨텐츠라든지 뭔가 내가 배울 수 있는 것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안 하고 좀 내가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게 너무 힘들다 괴롭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특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무명이 길고 지망생이 길수록 저는 좀 계속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고립되고 시야가 이렇게 좀 좁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적극 굳이 저희 수업이나 콘텐츠 유튜브가 아니어도 다른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저는 그 교육을 받아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네 번째 뭐가 있나요? 요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들 하고 있고 또 만약에 생각만 하고 있다 그러면은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죠. 습작을 써보셔야 된다. 내가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단계였으면은 그렇게만 하지 말고 일단 결과물을 내봐야 되겠죠. 원고로서. 그쵸. 맞아요. 습작이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웹소설이 기본적으로 이제 혈로가 뭐 제일 짧아도 80화 막 이러잖아요. 장편이죠. 보통 100화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 장편이 익숙하지가 않다면은 미리 좀 짧은 글이라도 내가 완결을 쳐보고 좀 써봐야지 도움이 조금 되고 그 장편을 쓸 그 엄두가 이게 날 거거든요. 그쵸. 처음에는 막 1화에서 네. 2화 쓰는 것도 힘든데 맞아요. 그거를 막 50화, 100화를 써야 된다고 하면은 얼마나 너무 막막해. 막막하잖아요. 맞아. 저도 그래가지고 4편짜리 단편도 써봤고 33화 정도 되는 것도 한번 써서 완결을 직접 정확히 해봤었어요. 분량까지 기억하고 계시네. 네, 아마 33화였어요. 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한번 습작을 해보시면은 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편 자체도 그렇지만 웹소설 자체도 그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그 흐름이라든지 템포라든지 다 있기 때문에 네네. 내가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랑 실제 원고로서 확인하는 거랑 좀 그쵸.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게 달라서 일단 텍스트로 결과물을 내보고 내가 제대로 그 생각하고 있는 의도했던 대로 나왔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초보 때 네. 뭐 주기되는 밥이든 한번 써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죠. 자, 5번째. 네, 어떤 5번째는 게 있을까요? 트리트먼트를 쓰는 거예요. 트리트먼트를 써봐야겠죠. 예.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마다 트리트먼트 쪽 얘기를 하는데 그때마다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제가 첫 작을 쓸 때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트리트먼트가 말하자면 밑그림이잖아요. 초안을 쓰는 거잖아요. 그거를 쓸 시간이 어딨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지금 한 편 한 편 바빠 죽겠는데. 원고 쓰는 것도 바쁜데 원고가 아닌 본편이 아닌 걸 내가 굳이 왜 써야 돼?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밑그림 네. 없으니까. 네, 오히려. 이걸 그려놔야지 그 정도 옆에 놔둬야지 좀 더 수월하고 빠르게 쓸 수가 있고 진짜 정말 저는 세게 느꼈는데 트리트먼트를 썼을 때와 안 썼을 때의 글의 속도 차이가 심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히든 직업 때 이제 제가 좀 더 네. 많이 실감을 한 것 같은데 계속 그냥 트리트먼트가 굉장히 얼기설기, 그러니까 굉장히 트리트먼트 말고 좀 뭐랄까요, 그냥 스토리라인, 그러니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단계의 밑작업만 해놓고서 글을 썼을 때가 너무 힘들고 괴롭다 보니까 히든 직업 때 들어서면서 서서히 트리트먼트 작업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부터 옛날에는 진짜 계속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한 3일 정도는 걸려야 한 편 나왔던 게 하루 한 편이 어떻게든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시간 자체는 여전히 길게 걸렸지만 어쨌든 간에 하루에 한 편을 목표로 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큰 성장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가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를 쓸 때는 그럭저럭 나오거든요. 트리트먼트 없이. 근데 무조건 이 장편 연재는 무조건 어느 순간에 잠깐 쉬어가는 구간이라든지 내가 원치 않는 좀 하기 힘들어하는 이야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잖아요. 그 생각난 장면 그거 되게 좋아하더라. 그걸 뭐라고 써야 하지? 그 뭐라고 써야 하지를 써야 때가 오잖아요. 그죠. 그 중간을 채울 수밖에 없는 구간이 모든 작가한테 오는데 그때가 너무 막막해. 그치. 그래서 그때 트리트먼트에 대한 거 좀 내가 잘 익혀두고 수월하게 돼 있었으면 그런 구간을 되게 쉽고 빠르게 넘길 수가 있다.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좀 장편 연재 특히나 트리트먼트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맞아요. 장편이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막히는 것도 막히는 건데 다른 데로 막 내가 가고 싶은 데로 쓰면은 다른 길로 막 가버릴 수 있단 말이야. 그거를 저는 트리트먼트가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초보 작가님들께 트리트먼트를 꼭 쓰시라고. 트리트먼트를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 또한 남의 작가 유튜브와 강의에서 이제 적극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너무 투명하지 않습니까? 저희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요, 강의 광고, 마케팅, 돈벌이 다 그런 겁니다. 저희 돈 욕심 매우 많고요. 제발 저희 수업 들어줬으면 좋겠고요. 네. 도와주십시오. 6번째.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완전 초보 때는 잘 몰랐다가 조금 쌓이면서 더 와닿은 것 같아요. 퇴고를 바로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글을 쓰자마자 퇴고하지 않는다는 거네요. 그쵸. 그런 거죠. 시야가 내가 지금 쓰고 있을 단계에서 굉장히 좁아져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객관적으로 내 작품 볼 수 있는 그게 좀 안 된다. 상대적으로 그런 게 좀 안 보이더라고요. 저의 경험상으로. 그러니까 뭐 못해도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아니면은 에피소드 단계로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읽어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갖고 좀 퇴고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사실 이쪽은 복탄 작가님 훨씬 더 와닿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 이 항목은 제가 넣었던 것 같은데 뭐냐면 이 흔히 말하는 가럽병, 리메이크병이 있으신 작가님들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신 분들한테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할 수가 있는데. 근데 복탄 작가님 리메이크 병이었어요? 저는 은근히 그러니까 병까지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냥 리메이크 한 거 아니에요? 증세?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리메이크병 영상에서도 말했었는데 한 10화 전 쓰잖아요? 이대로 괜찮나? 불안해져. 다르게 써야 되지 않을까? 고쳐야 되지 않을까? 이게 항상 왔어요. 지금까지 4번째 작품까지 쓰면서 계속 리메이크 병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이유가 리메이크 한다고 해서 그게 작품이 100% 더 나아지고 상업 속에 생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어디도 없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내가 리메이크를 할까 말까를 예를 들어서 3화 쓰고 결정해보다는 그냥 한 10화, 뭐 15화, 25화 정도 쓰고서 한 보면서 이거는 이렇게 고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하는 걸 그 정도 쓰면 좀 더 감을 또 잡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바로 퇴고를 해버리게 되면은 뭔가 불안해지기 쉽겠죠, 아무래도. 그쵸, 바로 부족한 거 막 보이고 이럴 테니까. 바로 퇴고한다는 건 솔직히 말하면 완벽주의가 심하다는 소리예요. 그게 또 완벽주의가 심하면은 계속 퇴고하면서 앞으로 못 나아가거든. 근데 가끔 진짜 심하면은 1화를 쓰고서 퇴고를 하는 게 아니라 한 문장 단위로 그쵸. 자꾸 돌아가. 맞아. 그런 분들은 진짜 멈춰야 돼요. 그래, 내가 10화는 쓴다. 내가 25화를 쓴다. 맞아. 이런 마음으로 하고서 나중에 퇴고하시는 이게 거를. 습관이 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면 작가는 그러니까 완벽한 작품을 쓸 수는 없어요. 첫 작부터 완벽하게 못 쓰는 건 당연히 완벽한 작품은 세상에 없어요. 맞아. 없는데 자꾸 그 없는 허상의 완벽주의를 꼬시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작가가 런칭하려면 원고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 원고는 일단 갖고 가자고 우리가. 그런 거 거의 뭐 그 반완벽주의, 비완벽주의 그 홍보대사가 됐어요, 복탄 작가님 거의. 완벽주의를 버리고 싶은 사람으로서. 그럼 7번째는 뭘까요? 네, 7번째는 이겁니다. 나의 하루의 루틴을 적어보는 겁니다. 네. 요거는 왜 하시면 좋겠냐고 생각이 들었냐면, 네, 저도 한동안 그걸 했었는데 10분 단위로 내 시간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그 플래너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써보기도 했었는데, 와, 10분 단위. 그건 좀
좀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요즘엔 그렇게 안 하고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제가 오늘 할 일을 일단 적어놓는 거죠. 뭐 몇 자 쓰기, 뭐 500자 쓰기, 1000자 쓰기, 뭐 퇴고하기 막 이런 거 적어놓는 거예요. 그걸 왜 적어놓냐면은 내가 오늘 할 일을 적음으로써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거고 이제 목표를 조금 작게 쪼개가지고 500자 쓰기, 그 다음 500자 쓰기 하면은 그 순간마다 달성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작은 성취감부터 얻는 거죠. 네, 맞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게 쌓아지면은 500자가 쌓아지면 4000자가 되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루틴을 적어보시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마인드셋을 우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가져가면서 글을 쓰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쵸. 네. 뭔가 우리 쪽 같은 경우에는 장편이고 또 이제 내가 작품을 준비를 해갖고 그 작품으로 투고라든 연재라든 해서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플랫폼 심사를 받고 런칭 일자가 잡히고 하는 그 일련의 과정 그리고 이제 네네. 그렇게 런칭해갖고 완결까지 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긴 호흡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하루하루 해낸 것들이 좀 별거 아니게 느껴지기가 굉장히 쉽다. 그래서 오늘 하루 열심히 했어. 근데 그러면 뭐해? 어차피 난 아직도 300화, 299화나 더 써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게 된단 그러면 말이에요. 이제 부정적이게 되기가 쉬운 거야. 네. 그래서 뭔가 복단 작가 말처럼 하루하루에 뭐 그게 꼭 하루가 아니어도 뭐 일주일 단위의 어떤 내가 이렇게 차곡차곡 나의 어떤 그런 걸 잘 쌓아 나가고 있다. 이 작품으로서의 맞아요. 목표를 잘 쌓아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내가 계속 스스로 상기를 안 시켜주면은 가끔씩 이제 그 비교와 또 막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 몰아붙여가지고 맞아요. 그 흐름을 깨거나 잃어버릴 수가 글이 있다. 안 써지게 되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완결까지 가려면 어차피 50화 더 써야 되잖아가 아니라 오늘 뭐 몇 자를 썼냐 그거에 집중하자는 거죠. 진짜 멘탈 이 분야는 진짜 멘탈이 굉장히 중요해요. 멘탈. 멘탈 못 잡으면은 진짜 아무리 내가 글 잘 쓴 사람이어도 길게 못 해요. 맞아. 무너져버려 진짜로. 그건 있어요. 예. 작가님들 명심하실 건 뭐냐? 아무리 완결이 멀어 보여도 완결까지 가장 빨리 가는 길은 하루에 한 편씩이라도 꾸준히 쓰는 거다. 그거입니다. 마지막 8번째요. 8번째는 같은 어떤 경우는 출판사에다가 적극 문의를 해보기입니다. 그 이제 박찬 작가님이 그 굉장히 주인공이시거든요, 이 얘기는. 그 뭐랄까,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진짜 약간 소심한 작가님들, 남 눈치 많이 보시는 작가님들. 나를 출판사가 싫어하는 게 아닐까? 내가 이런 얘기를 했다가 출판사가 날 멀리하고 날 블랙리스트로 찍어서 난 완전히 이 업계에서 찍혀버리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근데 진짜 그렇게 거예요. 생각했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나를 귀찮아하면은 나한테 불이익이 온다. 오겠다라는 생각이 저 복숭아맛 산산수가 있었어요. 뭔가 하는 이름 필명 긴 작가 맨날 물어보고 맨날 나 귀찮게 해갖고 짜증나. 다음번부터는 태고 뭐 교정교육 제대로 안 해줘야지 뭐 이렇게 담당자가 막 심사도 뭐 제대로 안 넣어야지 그러고. 그러니까 그럴까봐 조금 걱정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사실 그 정도로 그 작가 한 명한테 관심을 잘 안 갖죠. 시간이 없어요. 또 출판사. 매니저 담당자들. 그런 것도 있고 만약에 설령 그랬다 하면은 그 출판사 그냥 이제 거르면 되는 이상한 거지. 출판사지 사실.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은 출판사에다가 이런 거를 물어봐도 될까요? 라든지 출판사에 물어보기 전에 커뮤니티에다가 작가님들 경험을 알려주세요 하면서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것보다도 내 출판사에다가 직접 물어보는 게 빠르게 일이 해결될 수도 있고 그쵸. 너무 혼자 정정긍긍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런칭이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 내가 비축분이 없다 뭐 아니면 런칭고를 다 못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떡하지만 하고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출판사에 물어봐야 되는 거야. 오 어떡하지? 아야 이러시면 안 하고 된다. 있지 말자. 그죠. 그냥 모르는 게 있어. 내가 걱정스러운 게 있으면 그냥 물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막 카톡으로 막 엄청 하고 그랬잖아요. 그건 하지 마시고 그거는 너무 저는 과하게는 하지 마시라. 억울함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네. 첫 런칭이었고 배너가 10시에 뜬다는 걸 말해주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기해줬으면 북단 작가님은 안 불안해했겠네요. 그러면 그러네. 얘기를 안 해준 게 잘못이네. 맞아. 근데 만약에 얘기를 해줬는데 북단 작가 불안했으면 이제 그건 북단 작가님 문제인 거였겠죠. 그렇죠. 근데 확실히 이게 초보일 때 그런 것들이 더 불안해할 수 있고. 출판사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뭐 꼬치꼬치 다 물어보는 것도 그렇겠지만은 네. 내가 걱정스러운 게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가면서까지 살릴 필요는 없다. 자 고로하고 사실은 숨겨진 9번째가 있습니다. 뭐야? 이거 나는 이거 잘 모르겠던데 이거는. 보너스 타임 같은 건데 뭐냐면 네. 내가 좀 손이 아프다. 장비를 적극적으로 이제 만들으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마련을 하셔라. 북단 작가님 맨날 타이핑 개세게 쳐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치나 막
근데 그게 습관으로 배워가지고 좀 안 고쳐지는 사람도 있을 수 그러면은 있죠. 그러면 내가 너무 타이핑을 세게 하는 습관을 버리기 뭐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닐까요? 아니죠. 타이핑을 세게 안 하기 위해서 30g짜리 키압의 키보드를 사기. 이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내가 그러면은 그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로 앉아있는 사람한테 좋은 의자를 사라 이거인 거잖아요. 그죠? 아무튼 간에 뭐가요? 손가락이나 손목이 아플 때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야. 특히나 이제 초보 작가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저는 뭐 노트북 하나로 이제 침대에 누워서 씁니다. 이런 사람도 있다. 그러면 당연히 자세가 이상해지는 거잖아. 이제 가능하면은 책상을 좀 구비를 하시고 모션 데스크로 데스크톱을 좀 구비를 하시고 모니터함 또 구비하시고 모니터함을 좀 사시고 그리고 키보드도 키보드 그 사시고 키압이 몇 g이었죠? 뭐 30g 그래 정도 30g 정도 되는 사시고. 굉장히 약한 키압인 거 사시고 그거랑 그다음에 팜레스트 사셔야 사시고 되고. 그다음에 인체 공학용 그 마우스 사시고 의자 허먼 밀러로 사시고 이거 약간 좀 장비충 돼가는 느낌이 좀 아니 근데 웹소설 작가는 장비가 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장편 승부잖아. 우리 이 장편인데 침대에 누워서 노트북으로 이렇게 쓰고 있으면 어떻게 버텨요? 복탄 작가 옆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딱 이렇게 하다가 처음에 또 집중하는 거야. 그럼 이제 몇 번째 하는 거야 그거.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얘가 집중하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초보 작가로 그 돌아갔을 때 할 거였죠. 일. 그러면 이제 반대로 네. 무조건 하지 않았을 거야. 내가 초보 돌아가면 네. 안 할 거. 안 할 일을 한번 보죠. 네. 자, 첫 번째는 뜨든 내가 깊은 고민 없이 무작정 도입부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재밌겠다. 이렇게 그런 거죠. 네. 그거를 이제 다상량 내가 이 작품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안 해보고 그냥 빨리 써야 돼. 나는 빨리 써서 무료여지를 해야 돼. 그러니까 막 뭐 이런 마음으로 그 들이받아 어떻게 버리시면 안 된다는 보면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위기감인 거네요. 내가 좀 위기감.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이러니까 빨리 들어가야 돼. 어떻게든 글을 써야 돼라는 느낌으로 좀 그럴 시작하는 수 경우가 있죠. 해당될 수 있겠네요. 네. 예를 들어서 지름작을 쓴다 치면은 전체적으로 설정이 제대로 짜있지 않은 상태에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뒷수습을 잘해야 되는데 그냥 막 빨리 써야 돼로 가면은 뒷수습도 잘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갈업을 몇 번 해야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급한 마음에 나는 빨리 결과를 내야 돼, 빨리 써야 돼 그런 마음으로 그냥 무작정 쓰기보다는 좀 우리가 효율적으로 앞에서 좀 어느 정도 설정 좀 짜고 관계성도 좀 짜놓고 나중에 갈아엎지 않도록. 네, 그렇게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좀 즉흥적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나는 기본적으로 좀 많이 안 짜고 즉흥적으로 들어가서 고군분투 하는 스타일이다. 인 거랑은 좀 다른 얘기. 그러니까 그죠. 그거는 그거인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내가 아직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인데 그냥 위기감.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난 빨리 맞아. 들어가야 돼. 라는 생각으로 그냥 들어가게 되는 거가 위험할 수 있다는 거가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근데 그냥 들어갔다가 나중에 뒷수습을 할 수 있으면 하시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근데 이게 이거가 초보일 이제, 때는 사실 굉장히 좀 그러기가 쉽지 않죠. 이게 왜냐면 초보라는 거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작품으로 수익화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도입부에 들어가가지고 또 이제 도입부만 쓰는 게 아니라 한 뭐 3, 40화를 써놨어. 근데 그러면은 갈아엎어야 돼. 이제 그러면 완전히 뭐 막막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죠. 네, 그래서 그러한 상업성적인 측면을 꼭 생각해보고 들어가시면 좋겠다라는 신중하게 들어가셔야 겁니다. 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웹소설 쪽에 가장 그 핵심 중에 하나인 타겟층 공략을 별로 집중하지 않은 게 이 얘기 많이 하시더라. 그쵸. 그러니까 나는 타겟층 공략을 무조건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보로 돌아가게 되면. 네네네. 그래서 그러지 않은 게 굉장히 후회가 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히든 직업을 쓸 때 게임 판타지였기 때문에 그리고 장르의 어떤 그런 뉘앙스가 그 좀 카카오 페이지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카카페를 노리고 준비를 했었단 말이죠. 이렇게만 보면은 타겟층을 잘 생각한 거라 볼 수 있어.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대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떨어지면 어떡하지에 대한 게 없었어. 그냥 난 무조건 카카오에 될 거야 생각한 거야. 근데 사실 초보이면일수록 좀 다방면에서 할 수 있을 만한 전략을 짜놓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어떤 플랫폼에 가도 해볼 만하다든지 아니면 내가 설령 이 플랫폼이 안 됐다고 하면 이 플랫폼 카카오가 안 됐다고 그러면 네이버 아니면 문피아에서 해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전략 같은 것들을 좀 짜놓고 준비를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작품이 망하면 그럼 나 문피아를 타겟으로 이 작품 써볼래 네이버 타겟으로 이 작품 써볼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 작품을 준비했던 거란 말이죠. 그리고 런치까지 해버린 거죠.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좋지 않은 결과를 갖고 완결까지 써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대안책들을 그 작품 안에서 만들어 놓거나 혹은 여러 대안 작품을 여러 가지를 준비해 놓고 들어가시는 게 우리 쪽에서는 훨씬 좀 안정적이다,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내 작품의 타겟이 어느 쪽인지도 모르고 들어가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심하면은 내 작품이 남성향인지 여성향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또 이제 내 작품이 시리즈, 카카오, 리디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연령대는 어떨까? 장르가 심지어 로판인지 현대물인지도 모르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있죠. 그런 거는 좀 저는 알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냥 내가 나 그 재밌게 쓰고 잘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장르적으로 맞아요. 문법적으로 잘 맞춰 진 후에 그걸 생각해보는 게 우리 쪽은 네. 훨씬 효과적일 거라고 봅니다. 웹소설에 적합한가? 그거를 잘 봐야겠죠. 그렇죠, 그렇죠. 자, 세 번째는 요거는 이제 저는 해당이 없네요. 폭탄 작가님이죠. 이거는 좀 뭐랄까 그냥 초보 말고 런칭을 앞두고 있는 초보 작가님 계약을 한 단계인 거야. 네, 한테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육아물이면은 괜찮은데 내가 소꿉친구물인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남주 여주 관계가 시작이 되지만은 중점으로 나오는 거는 어른들의 관계다라고 하는 그런 작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후회됐던 게 뭐냐면은 애들이 나오는 표지를 만든 게 좀 후회가 됐어요. 무슨 뜻이냐면 저는 그 생각이었어요. 소꿉친구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략 결혼물 같은 거였는데 그 어렸을 때부터 애들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귀엽게 사람을 키워가는 그런 어렸을 때의 내용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그게 좀 귀엽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로 표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작중에 10화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애들이 성장을 한 다음에 나오는 로맨스가 더 중점이 되는 작품이었는데 표지를 내가 대박이 나서 2개를 만들자 생각이 있었던 거야. 이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대박 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긴 해요. 그런 건가? 제가 두 번째 작품 얘기해요. 두 번째 작품은 좀 약간 뭐랄까 근자감이 있었어요. 이거 잘 될 것 같다. 이게 폭탄이야. 근데 첫 장에서 그냥 뭐 바로 그냥 웹소하다고 하니까 그냥 우누보레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막상 했는데 망한 거죠. 그래서 나는 뭐 어차피 기다모 들어가서 표지 2개 만들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애들 표지를 만들지 마라. 로맨스면은 그냥 어른 표지를 일단 만들고서 성공하면 그때 애들 표지를 만들어라. 그쵸.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내가 너무 좀 희망회로를 굴려갖고 욕심을 부리고 하게 되면은 욕심 안 부렸을 때보다 훨씬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니까. 네 번째. 그 개성에 너무 집중했다. 본인 얘기네요 또. 네, 개성에 너무 집중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대중성, 그죠? 그 안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장르적인 거라든지 문법이라든지 또 클리셰라든지 연출이라든지 전개 흐름이라든지 캐릭터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안 한 건 아니지만 좀 상대적으로 우선시하지 않고 내 색깔을 먼저 좀 도드라지게 하고 그런 게 살 수 있게 이야기를 좀 짜게 됐었던 것이 굉장히 큰 패착이었다. 그러니까 뭔가 이런 거죠. 내가 이 장르적인 거를 뭐 예를 들어서 게임판을 했다, 뭐 일반적인 판타지를 했다, 게임 빙임을 했다 했는데 거기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해놓고 그 다음에 내 색깔을 생각했어야 되는 건데 내 색깔에 그걸 맞춘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순서가 반대가 되다 보니까 그 색깔이 더 강조가 된 글이지 뭔가 그 장르적인 문법이나 지켜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잘 강조되지 않았던 글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게 초보 작가일 때 더 도드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초보 작가일 때 뭔가 뭐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저와 비슷한 계열이라 그러면은 나는 좀 다른 걸 써야 되지 않을까. 남들과는 다른 글. 다른 기성 작가들은 다 이런 걸로 잘 하셨으니까 내가 막 이제 초보 도전하는 입장이라면 오히려 저 기성 작가들에게 맞설 수 있는 나만의 무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고 있는 거,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것들을 일단 지키고 나서 내가 그걸 잘 지킬 수 있고 그걸 잘 반영할 수 있는 작가인지를 확인한 후에 내 색깔에 넣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좀 많이 깨닫게 된 게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거 복탄 작가님한테 사실 해당 별로 없잖아요. 왜냐면 복탄 작가님은 그 개성 대중 스피크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몰개성을 본인이 나한테 얘기한 거야? 아니 내가 나를 얘기하는 건 괜찮아. 아니, 대중성을 항시 고려하신 분 아니에요? 라이프 자체가 대중성이잖아. 인간 자체가 대중성. 뭔 라이프? 그러니까 나 같은 고민을 별로 안 하지 않았을까 복탄 작가님은. 그런 일도 없었을 거고. 그죠? 그럼 해당 없으면 넘어갈까요? 그렇게 고민한 적은 없긴. 지금도 별로 없죠? 딱히. 저와 같은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개성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대중성부터 챙기십시오. 다섯 번째 보죠. 다섯 번째. 네, 요거를 제가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안 써지는데 무작정 붙잡고 있기입니다. 너무 힘들어. 이제 500자 남았는데 하다가 500자를 원래 평소에 페이스대로 쓰면은 뭐 1시간이면 썼을 건데 6시간 걸려서 500자 쓰는 거야. 근데 그랬던 적도 있는 것 같기는 해. 그러니까 써야 돼. 나는 써야 돼. 이러면서 막 계속 앉아가지고. 막 뒷목 뒷목. 작가는 엉덩이로 쓰는 거야. 막 이러면서. 팩토야 나 너무 어깨가 아파. 그만 흉내. 무작정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웹소설이라는 장르는 길게 봐야 되고 당신 이 작품 쓰고 한 작품만 쓰고 끝낼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휴식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요 관련해갖고 예시를 드는 그 작가 지인 후배가 있는데 맨날 항시 웹소설 생각한다는 거야. 맨날 작품 생각하고 오늘 할당량 끝내고 나서도 자기 전까지 웹소설 생각하고 자고 일어나면 웹소설 생각하고 나는 그게 굉장히 경계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가 번아웃이 온다 생각해. 개인적으로 우리 분야는 휴식을 잘 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온 오프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내가 집중할 때 빡 집중해서 열심히 하고 쉴 때는 좀 쉬면서 내가 동력을 좀 아끼고 에너지를 비축해놔야 되는 장르라고 생각하지 막 무슨 뭐 왜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초단편일 수 있겠죠. 1화, 2화, 3화만 쓰면은 이 작품이 끝나. 이러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00화, 150화, 200화, 맞아. 300화 써야 되는데 계속 그런다? 무조건 무너져. 그런 거를 한 작품만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써야 돼. 맞아. 심지어 그걸 작품마다 해야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페이스 조절해야 된다.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게 옛날에는 제가 카페를 가는 거면은 카페 갈 거면 한 편 쓰고 와야 된다. 적어도 반편은 쓰고 와야 그죠? 된다. 아니면 내가 가서 돈 쓰는 의미가 없다. 막 이렇게 효율이 안 생각을 나온다. 했었었는데 요즘엔 그 생각을 버린 지 꽤 오래됐거든요. 자연스럽게 그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카페에 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소모되고 하는데도 결과적으로는 옛날에 비해서 더 빨리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근히 그런 뭐 카페를 갈 때 그 길이 산책길 같다든지 그런 휴식을 취하면 더 잘 되는 이게 것 같아요. 뇌를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단순히 육체만 쓰는 게 아니니까 뇌를 머리를 쓰는 거다 보니까 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순 노동을 했을 때는 힘들면 몸이 알아서 신호를 주니까 쉬잖아요. 근데 뇌는 그런 걸 잘 못하니까 쉬어야 되는지 안 쉬어야 되는지 잘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의무적으로 좀 쉬어줄 필요가 있다. 맞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머리가 복잡하면 명상도 좀 해보시고 그런 거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은 다음 여섯 번째죠. 네, 여섯 번째. 제가 이제 요거는 어렸을 때랄까 이제 좀 젊음이 남아 있었을 때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밤낮 뒤집혀서 쓰는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밤낮 바뀌는 거. 그쵸? 네. 밤샘 작업하고 진짜 제가 이건 맨날 느끼는데 옛날에는 그 야간 작업 또 막 새벽에 막 센치해 작업 쓰고 이런 거가 좋았거든요. 근데 아침에 쓰는 게 짱이에요. 나도 그냥 그렇게 생각. 규칙적으로 그냥 자고 일어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작가 생활을 하고 있는 뭐 30년 동안 계속 밤낮 뒤집혀서 살 수 있으면 하세요. 근데 절대 그럴 수가 없어.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은 그렇지 않아.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직장인 비슷한 그런 라이프로 몇 시에 일어나서 뭐 또 언제 자고 패턴이 될 거라는 거야. 근데 그러면은 그때 한 번씩 밤낮 뒤집혀 쓰거나 밤샘 하잖아요. 진짜 비효율적이에요. 정말 비효율적이에요. 그리고 저는 은근히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밤에 글 쓰는 게 좋다고 느껴지는 건 아마 조용해서 그럴 거예요. 나만의 시간. 저는 오히려 낮에 쓰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덜 외로워요. 모두가 활동하고 있을 때 나도 활동하는 거야. 웹소설은 기본적으로 너무 우울하게 쓰면 안 되니까. 내가 혼자서 골몰하면서 혼자 방에 틀어박혀서 밤에 글 쓰고 애들이랑 딥해지고 신체 리듬도 안 맞아서 만나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그러면은 오히려 더 고립되고 외로워지고 그렇죠. 난 그건 별로 그도 더 외로워지고 무거워지고 그렇지. 짙어지고 딥해지고 맞아. 좋지 않다. 혹시라도 지금 밤샘 맨날 작업하시거나 그 맨날 뒤집힌 생활 하고 계신 작가님들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은 하세요. 근데 나중에 결국 돌아가게 될 건데요. 그때 되면은 깨달으실 겁니다. 이게 맞았네 라고. 좀 일찍 돌아갑시다. 네, 일곱 번째는 뭐냐면 그런 겁니다. 비슷한 얘기예요. 신이 내린다고 하죠. 그 영감이 왔어. 영감탱이가 왔어. 영감탱이가. 영감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삐를 받아서 쓰고서 뻗어서 일주일 통으로 날리는 거. 그런 거 하지 맙시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 적 있어요. 나는 나만 그랬을 줄 알았어. 삐를 받은 건 아닌데 어느 날 되게 많이 쓰고 어느 날은 쉬고 이런 게 되게 많았었거든. 제가 뭐 실제 아는 지인은 아니지만 막 커뮤니티라든지 가끔 볼 때가 있어요. 이제 소위 말해서 분량 인증을 하고 내가 뭐 몇 편 썼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할 때 자기는 뭐 하루에 3편을 썼대, 5편을 썼대. 와 대단하다. 다음날 뭐 하세요?
그럼 바로 뻗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그 다음날은 뻗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그 다음날은 뻗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뭐야? 아니 그러니까 결국에 일주일 작업량을 따지면 우리랑 똑같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게 사실은 다 비슷한 얘기인 건데 마라톤이고 긴 호흡으로 봐야 되다 보니까 내가 매일같이 지속할 수 있는 정도의 그 페이스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내가 습관적으로 몰아서 쓰고 삘 받았을 때 막 나는 진짜 왔다 해서 빡 쓰는 거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나중에 안 오면 어떡할 거야? 그죠? 그러면 안 돼. 그런 게 없을 때도 쓸 수 있게가 습관이 되는 게 훨씬 우리 쪽에선 좋은 거지. 아 나는 삘 올 때 아니면 안 쓴다. 대신 삘 오면 10편 쓰니까 괜찮다. 근데 삘이 왔는데 10편 못 쓰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계속해서 지지부진해지는 거야.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냥 무료 연재만 할 때는 상관없지만 런칭을 해야 된다 따졌을 때 런칭 일정을 어느 정도 잡고 들어간단 말이야. 그죠? 근데 내가 내 하루에 어느 정도 쓰는지 평균치를 모르는 채로 아니야 나는 필 받아서 하루에 5편 쓰니까 오케이 그럼 3개월 뒤에 런칭으로 맞아. 잡았지? 그렇게 약간 막 이렇게 본인의 생각해버린 거야. 본인의 인생 고점 마치 운동을 따지면 나는 3대 운동을 500을 한 적이 있으니까 다음 여기도 500km를 하는 걸로 잡자 이런 거야. 근데 그거는 그때만 됐던 거거든. 그래서 이제 항상 매일 어느 정도 글을 쓰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놔야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의 런칭을 잡을 수가 맞아, 있는 맞아. 거거든. 그거 잘못하면 런칭 펑크가 날 수도 있는 큰일 나는 부분이라서. 거죠. 우리가 우리의 그 페이스를 잘 모르면은 우리는 길게 가야 되는 승부니까 맞습니다. 단기 결전이면 상관없을 수 있어요. 음.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장기전이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막 몰아붙여서 순간적으로 팍 쏟아내는 그런 행위보다는 네. 좀 그냥 꾸준하게 적당하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오늘 조금 더 쓸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무리하지 않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진짜. 그러하고 저희 박현 선생님도 말씀하시고 다른 분들도 많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글을 3일 이상 쉬지 마세요. 아 그쵸. 굉장히 중요하죠. 3일 이상 쉬면 그때부터 필력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저는 들은 그리고 바가 있습니다. 복구하기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맞아요. 내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뭐 여행을 간다든지 하면은 못 쓰게 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한 일주일 정도 못 썼어. 그 다음에 다시 페이스 올리는 게 쉽지 않아요. 자 마지막 자, 8번째. 8번째. 요거는 진짜 뭐 사실 초보가 아니어도 지금 그치, 저희도 그치. 하면 안 돼. 모든 작가가 해서 안 되는 하면 안 돼. 바로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아. 절대 네버 비교하면 안 돼요. 음. 각자의 페이스가 다르고 때가 있고 다 다른 것입니다. 근데 비교를 할 수도 있어요. 아, 뭐 할 수 그거는 있지. 오케이인데 사람이니까. 거기에 빠져서 막 깊이 매몰되면 안 돼. 막 나는 땡땡 작가님하고 비교하면 GP 속도 느려. 나는 땡땡 작가님하고 비교하면은 그 성적도 분량도 안 안 나와. 나왔어. 성적도 안 나와. 재미도 없어. 나는 김수 작가님하고 비교하면 이렇게 못 쓰고 나는 뭐 신종 작가님하고 며칠 이만큼밖에 안 나왔고 나는 뭐 땡땡 작가님 비교하면 생산량이 이만큼밖에 안 나오고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할 거야? 언제 쓸 거야? 그러면 그냥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여기구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나는 여기 있구나. 저 사람은 저기 있고. 그럼 내가 여기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뭘까를 생각하는 거죠. 맞아요. 이게 참 어려운데 저도 최근에 좀 그런 마음고생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어렵긴 한데 이제 뭐랄까 저는 그래가지고 제가 부족한 부분들 내가 하지 않았던 노력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부럽다고 생각하는 저 사람들은 분명히 내가 하지 않은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위치에 간 거잖아요. 뭐 아니면 재능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재능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맞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재능을 결국은. 키워갈 수밖에 없는 거기도 하고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노력은 뭘까? 인풋을 할까? 아니면 글을 조금 더 많이 써볼까? 아니면 필사를 해볼까? 이런 부분들 그쵸. 생각하시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당장 할 수 없는 것을 좀 구분을 해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메타인지가 잘 돼야 되는 부분인 거죠. 내가 현재 어느 단계에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도 계속 그 단계에 있을 거라는 게 아니니까요. 그쵸, 나는 계속 발전하고 거니까. 성장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맞아요. 비교 너무 하다가 아 나는 안 될 사람이다 하고 접어봐. 그러면은 영원히 진짜 거기 거기서 있는 끝나는 거야. 거거든. 맞아. 그렇지만 아 나는 지금 이 정도인데 아직 이분들한테 미치지 못하지만 나는 계속 성장해갖고 뭐 이분들과 비슷하게 될 거야 혹은 넘어설 거야 뭐 그런 꿈을 가질 수도 있겠고 나만의 어떤 목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 통해서 내가 성장해 나가고 계속해서 실력이 늘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맞아요. 비교해서 좀 얻는 게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또 저 비교에서 나오는 것도 있을 텐데 약간 요것도 완벽주의적인 측면일 수도 있는데 제가 그 언제지 세 번째 작품 정도까지도 이걸 했었던 것 같은데 이건 진짜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뭐냐면 나 스스로를 다그치는 거예요.
나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다른 작가님들은 지금쯤 막 2,000자, 4,000자, 뭐 8,000자 썼을 텐데. 그거 나도 많이 하던 거잖아요. 나 빨리 써야 돼. 미스터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잖아. 응. 그러면서 빨리 안 써지잖아. 나 왜 이렇게 안 써지? 너 왜 이렇게 못 쓰지? 나 이거 오늘 빨리 써야 되는데. 이거를 계속 생각하니까 오히려 글이 안 써지는 거예요. 저는 그거에 있어갖고 옛날에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요즘은 심지어 어제도 한번 저희가 얘기도 했었지만은 막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원래 시간이 저녁에 남았었어요. 근데 와서 그냥 놀았어요. 왜냐면 그때 그 고민을 하고 있고 힘들었었던 내가 그날 다시 그걸 고치고 뭐 개선해보려고 잡아봤자 안 될 게 뻔하다는 걸 아는 거야. 그래서 그냥 쉬고 다음날 생각하자가 된 거거든요. 이거는 온오프랑도 좀 연관이 돼 있는 거죠. 돼 있는 근데 이게 거예요. 만약에 단순한 한두 개의 일이 아니고 내 약간 사고 방식이나 뭐 가치관이 계속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같잖아요. 그럼 진짜 번아웃아요. 그치.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멘탈 관리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단 작가는 결국 실제로 그래서 1년 가까이를 거의 못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너무 막 나는 수상을 했으니까 수상 작가라면 이 정도 돼야 돼. 이래가지고. 근데 오히려 약간 어깨에서 힘을 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요즘 느낀 게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아. 세 번째 작품을 다시 읽어보니까 너무 모든 게 다 과한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문장 표현도 되게 막 여주의 감정을 막 이렇게 진짜 막 하고 있고 막 구욱구 우겨 넣어가지고 막. 근데 그거는 오히려 독자님들 보기에 부담스러운 거죠. 뭐 이렇게 무거워 싶은 거야. 그래서 약간 오히려 이제 어깨에 힘을 빼고서 우리가 멀리 이제 장기 그래요. 마라톤 한다고 생각을 그래요. 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길을 또 나를 또 다그치지 않고 내가 친구가 돼야 돼요. 자 빨리 스스로 투닥투닥 했다. 잘했어, 아이고 팩토야 복탄아 너는 고생 많았고 수고 많았어. 작가님들 좀 이렇게 어깨 힘을 빼시고 캄다운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외편으로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9개 했어야 돼. 이거 뭐야. 사실은 9개였어요 작가님들. 자 9번째 뭐냐면 때는 시간 없다고 운동 안 하기. 중요하죠. 아니 제가 이거를 진짜 많이 빠져 있었던 생각이었던 와 게 근데 진짜 복탄 작가 많이 나아졌다. 발전했지. 진짜 성장했어. 후후, 성장한 복탄. 뭐냐면 자 첫 번째 작, 두 번째 작 할 때까지 이랬었던 것 같은데 나 운동할 시간 없어 글 써야 돼 나 바빠 야 이러면서 운동할 시간이 어디 있어? 운동하고 오면은 한 2시간은 넘게 날리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이제 쓰기에만 집중했었는데 급급했어. 근데 그거가 이제 저희가 마라톤이잖아요. 장기전이란 말이야. 점점 더 체력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맞아. 그러면서 체력이 떨어진다는 건 뭐냐? 내 글에 집중할 집중력도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글 쓸 시간이 없어지는 거야. 오히려 역으로. 맞아. 그래가지고 내가 그 시간 아깝다고 막 한 2시간 하루 2시간 내는 거 아깝다고 운동 안 하는 게 오히려 장기전으로 봤을 때는 한 2년 정도 깎아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2시간이 나중에 쌓여가지고. 근데 진짜 그런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엉덩이로 뭐 글 쓰는 거 다 맞는 말이긴 한데, 맞긴 한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체력을 잘 관리하고 집중도의 그걸 컨트롤 능력을 잘 관리를 해가지고 2시간에 한 편이 나온다 3시간에 한 편이 나온다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네. 사람은 그런 집중력을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체력이 안 돼. 체력이 안 돼.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6시간 걸리고 8시간 걸려서 한 편이 나온다 치자고요. 그러면 운동을 하고도 이득인 거야. 심지어 어떻게 보면 또이또이도 아닌가 이득인 거야. 왜냐면 엉덩이로 글을 쓰려면 엉덩이가 일단 있어야 되잖아요. 엉덩이가 없을 수도 있다니까. 둥근이 없을 수도 있는 거고 완전히 뭐 허리도 막 없고 어깨도 없고 다 무너진다고 막 이렇게 돼서 쓸 수 있는 그럴 수도 거잖아요. 있는 거야. 그죠? 그럴 바에는 그냥 운동을 해갖고 네. 혹은 이제 뭐 도수 치료도 받고 또 아프면 내가 병원에 가갖고 나아진 다음에 글을 쓰는 게 오히려 글 쓸 시간을 더 장기적으로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 운동이 실제 체력적 운동도 되는데 그게 연결되는 게 뭐냐면 내가 육체적으로 건강할수록 멘탈도 건강해. 맞아.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육체가 깃드는 것이야. 응? 잠깐만.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드는 거 아니야? 반대로 얘기했구나. 맞아요. 진짜 그게 정말 맞는 말인 게 중요해. 그 왜 대표적으로 우울증 증세가 있을 맞아, 때 맞아. 우울할 때 진짜 실제로도 연구 결과가 증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산소 운동이 있단 말이에요. 런닝. 맞아요. 달리기가 차라리 걷기 이런 것도 되게 걷기 달리기가 유산 그 우울증 해소에 좋다. 그만큼 맞아. 운동은 좋은 겁니다. 운동은 진짜 뭐 꼭 헬스장 이런 게 아니에요. 근력운동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 뭐 좋아. 수영, 뭐 체조, 그치, 뭐 그치. 헬스장 가도 되고 산책도 필라테스. 좋아. 산책도. 맞아 산책도 되고 몸을 쓰세요. 몸땡이 좀 써야 돼 우리는. 이게 뭐냐면 예. 애니어그램 이제 4유형, 5유형 그리고 9유형이 좀 해당이 되는데 그들은 어떤 거냐면 본인의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현실을 잘 몰라. 내가 현실에서 글을 쓸 때 자세가 어떤지. 모르죠.
뭐 엉덩이가 아픈지 어떤지 복단 어깨가 작가님은 계속 아픈지 이렇게 쓰고 있을 거니까. 그런 것도 모르고 쓴단 말이에요. 그들은 뭐 명상이라든지 요가라든지 필요하죠. 필라테스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느껴줘야지 현실에 발붙여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 역설인 거야. 그러니까, 역설인 그쵸? 거야. 아무리 소설이 허구의 이야기고 우리가 상상한 이야기라 하더라도 그거를 내 현실에서 써서 그거를 현실에서 내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발을 붙이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운동인 거야. 옛날에 못하셨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근데 운동을 습관 들이고 나서 멘탈이 좀 더 좋아진 것 같기는 해요. 지금 보면은 제가 그때부터 옛날부터 얘기했던 거가 결국 본인한테 맞닿았네요. 네. 유튜브 콘텐츠도 그렇고 강의 계획도 그렇고 뭐 같이 하게 되는 뭐 여러 연계도 그렇고 뭐 그죠 운동도 그렇고 일일비 완벽주의 다 제가 옛날에 얘기했던 거 다 어떻게 보면 돌아온 거네. 제가 지망생을 그 개고생하면서 지망생 6년을 지내갔지 않습니까? 아이고 선배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몸뚱이로 겪은 거를 알려줬는데도 그냥 믿질 않고 신뢰 안 하고 나랑 넌 다르잖아 하면서 다 안 하는 거. 원래 사람이 좀 어리석어서 본인이 경험하지 않으면은 모르는 거야. 아무튼 나도 고맙다. 그렇게 이제 저희가 그 복단 작가님도 이제 초보였을 때 네. 하고 안 할 것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네네. 그 작가님들 같은 경우에서도 뭐 내가 과거로 돌아가면 회귀를 하게 되면 나는 뭐 초보 작가가 되면 이걸 안 할 것이다 하는 게 있다든지 아니면 뭐 지금 뭔가 네. 초보 단계에 있는데 자꾸 내가 이러는 것 같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이런 고민거리. 고민거리 네. 의견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댓글에 남겨주시면 너무 달아주세요. 좋을 것 같고 네. 저희가 또 이제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유튜브 콘텐츠 또 그리고 수업에서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저희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고 한번 저희가 하는 것들 한번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열글, 빠글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너무나 좋겠습니다. 복숭아 맛 탄산수였습니다. 아 팩토였습니다. 아 복탄 작가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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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숭아 익스펙터 맛. 아, 이거 어떤 걸로 팩트로는. 했으면 좋겠군요.